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심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온 심장내과 전문의 이진호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공간이에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환자분들과 함께 겪어온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심장 건강의 모든 비밀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언젠가 여러분이나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바로 이렇게 하세요. 단 10초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고 수많은 환자들이 살아난 비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심장 환자들을 진료해 왔지만 3년 전 어느 날 뜻밖에도 제가 환자가 됐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하루 진료를 마치고 집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왼쪽 팔은 점점 저려왔고 저는 직감했죠. 이건 심근경색이다.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고 부인은 지방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를 해도 도착까지는 10분 이상 걸릴 텐데 그 10분을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의식이 아득해질 때 문득 머릿속을 스친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응급의학과 근무 시절 제가 학생들에게 알려주던 자가 생존법이었죠. 심장이 멈출 것 같을 때 스스로 심장을 깨우는 방법. 그때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10초쯤 지나자 답답하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숨이 트이면서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그 틈에 119에 신고를 할 수 있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위기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도 놀라워했어요.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회복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난 이 방법을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그 후로 저는 환자들에게 약만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10초 안에 생명을 구할 방법이 있다는 걸 꾸준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방법으로 목숨을 건지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오늘 저는 그 방법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고 숨이 막히고 왼팔이 저리며 식은땀이 흐른다면 그건 심장마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응급법을 기억하세요. 강력한 기침법, 가슴 중앙 두드리기, 그리고 손등의 합곡혈 자극법. 이 3가지는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살린 10초의 응급 생존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살아나서 또 제 환자들이 살아난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가 있는 방법이에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그 10초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언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분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던 분도 갑작스러운 통증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에요. 특히 새벽 시간 혼자 있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심장이 스스로 박동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멀쩡히 이야기하시던 분이 잠시 뒤 쓰러져서 돌아오지 못하신 경우예요. 그때마다 조금만 빨리 응급 대처를 하셨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심장마비의 첫 1분은 생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 심장이 멈추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끊겨버려 4분 만에 의식이 사라지고 10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 시작돼요. 하지만 여러분, 희망은 있습니다. 그 1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몸의 압력과 자극으로 다시 박동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그 방법으로 제 목숨을 건졌고
수많은 환자들이 119가 오기 전 그 10초 동안 스스로 살아났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강력한 기침법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침이 아니라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생명 기침이에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고 어지러움이 밀려올 때 즉시 이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해야 해요. 먼저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폐가 가득 찼다 싶을 만큼 최대한 깊게 공기를 머금는다는 느낌으로요. 그 다음 입을 꼭 다물고 가슴과 배의 모든 힘을 모아 강하게 기침하세요. 그냥 헉하고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컥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해야 합니다. 기침할 때마다 심장이 압박되면서 심장 근육에 일시적인 전기 자극이 가해지고 멈춰가던 심장이 다시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기침을 2초에 한 번씩 반복하세요. 숨이 차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침과 함께 숨을 들이마시고 또 강하게 내쉬는 과정을 최대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1분 정도만 유지해도 심장 박동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하고 119에 신고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4세 최순덕 어르신이 계십니다. 혼자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며 어지러워 쓰러질 뻔하셨다고 해요. 그때 제가 병원에서 알려드린 이 기침법이 떠올랐답니다. 최순덕님은 즉시 강하게 기침을 반복하셨고 통증이 조금씩 줄면서 119에 신고할 여유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다행히 심장 손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 기침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올 때 가장 무서운 건 공포입니다.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몸의 긴장을 더 높이고 심장을 더욱 압박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하세요. 그 기침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는 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연구된 바 있습니다. 심장마비 초기 환자들에게 강력한 기침법을 시행했을 때 생존율이 30%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죠. 특히 혼자 있을 때 119가 도착하기 전 자신의 심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다는 건 단 한순간의 일입니다. 그러나 단 10초의 행동으로 그 치명적인 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침법,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심장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거나 기침할 힘조차 없을 때 시도해야 하는 두 번째 생명 구조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슴 중앙 두드리기입니다. 심장이 멈춰가는 순간에는 단 한 번의 결정이 생사를 가릅니다. 기침할 힘조차 나지 않을 만큼 숨이 막히고 의식이 아득해질 때 그때 바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슴 중앙 두드리기, 심장을 직접 자극해서 다시 뛰게 만드는 두 번째 생명 구조법입니다. 이 방법은 의학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응급 상황에서 사용되어 왔어요. 심장이 멎었을 때 의사들이 가슴을 강하게 두드려 전기 자극을 주는 장면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원리와 같은 겁니다. 심장의 전도계를 물리적으로 자극해 전기 신호를 다시 흐르게 만드는 응급자가 처치법이죠. 서울에 사는 79세 김만호 어르신이 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작스럽게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어지러움이 몰려와 주저앉을 지경이었다고 해요. 기침할 기운도 없어서 그대로 쓰러질 것 같은 순간 평소에 제가 알려드렸던 가슴 두드리기를 떠올리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슴을 두드렸어요. 김 어르신은 주먹을 쥐고 가슴뼈 정중앙을 잇는 힘껏 내리치셨습니다. 퍽, 퍽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몇 번 두드리자 갑자기 숨이 트이고 가슴의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에 119에 전화를 걸 수 있었고 결국 무사히 병원까지 도착하셨습니다. 의료진은 놀랐습니다. 심근경색이 왔는데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김 어르신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먹을 꽉 쥐세요. 그리고 양쪽 젖꼭지를 연결했을 때 가운데 부분, 즉 가슴뼈 정중앙을 찾으세요. 그곳이 바로 심장의 전기 신호가 지나가는 핵심 부위입니다. 주먹의 새끼손가락 쪽 면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망치질하듯이 강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세요. 한 번 칠 때마다 퍽 소리가 날 정도로 확실하게, 하지만 너무 빠르게 반복하지는 마세요. 1초에 한 번씩 5에서 6회 정도 두드리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심장의 전기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켜 멈춰가던 박동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응급의학 연구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중 약 20%가 이 가슴 두드리기 동작으로 다시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특히 심장마비가 시작된 3분 이내에 시행했을 때 효과가 가장 높았어요. 만약 두드리는 중에 가슴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진다면 멈추지 말고 심호흡을 하며 119에 신고하세요. 통증이 잠시 사라졌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 방법은 시간을 버는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에게 받아야 합니다. 가슴을 두드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위쪽, 즉 목 근처를 때리면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고 너무 아래쪽은 간이나 위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양쪽 젖꼭지 사이 중앙선 딱 그 한가운데입니다. 손바닥 전체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 쪽면으로 내리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기침법과 가슴 두드리기를 함께 기억해 두면 혼자 있을 때도 훨씬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멎어가던 순간에도 몸의 압력과 자극만으로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들이 증명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면 잠시 깊은 호흡을 하며 안정을 찾으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19 신고는 가장 먼저, 그 다음이 바로 지금까지의 두 가지 응급 대처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등의 한 지점을 자극해서 심장의 혈류를 안정시키는 합곡혈 자극법입니다. 이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하지만 정신을 되살리고 가슴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다는 건 그저 한순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인생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웠어요.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순간을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생명 구조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방법입니다. 바로 합곡혈 자극법, 손등의 한 지점을 눌러서 심장을 다시 깨우는 비밀 포인트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가르쳐드리면서 가장 많은 감사 인사를 받았던 응급처치법이에요. 선생님, 그 손 누르는 방법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그게 생각나서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몇 해 전 부산에 사는 박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숨이 차고 어지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때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합곡혈 자극법이 떠올랐답니다. 아, 손등을 눌러야 했지. 그 생각이 나서 양손을 번갈아 눌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슴이 조금씩 편안해지면서 숨도 다시 쉬어졌다고 하셨어요. 그 몇 초의 침착한 행동이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눌러야 할까요? 바로 손등에서 엄지와 검지뼈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 부위의 검지 쪽으로 약간 내려오면 작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합곡혈입니다. 양손 모두에 있으니 한쪽씩 번갈아 누르면 됩니다. 누를 때는 반대쪽 손의 엄지로 뼈에 닿을 정도로 깊게 꾹 눌러주세요. 살짝 아플 만큼 강하게 눌러야 해요. 5초 동안 강하게 누르고 2초 쉬고 다시 5초간 누르기. 이걸 반복하면서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면 심박수와 혈압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한의학에서는 합곡혈이 심장과 폐로 연결된 경락의 교차점이라고 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의 혈류를 회복시키고 부정맥을 완화시키며 긴장된 교감신경을 진정시켜 심장이 다시 박동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중국 응급의학 연구에서도 합곡혈 자극이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발표되었죠. 저 역시 심장마비를 겪었을 때 가슴 두드리기와 함께 합곡혈을 눌렀습니다. 손끝에서부터 가슴으로 전해지는 그 미묘한 진동감이 지금도 기억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살릴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 방법은 단순한 응급처치법을 넘어 심장을 다시 깨우는 마지막 희망의 손짓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저 두려움에 손을 놓지 마세요. 양손을 교대로 눌러보세요.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이어줍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기침법, 가슴 두드리기, 합곡혈 자극법은 응급구조대가 오기 전 시간을 버는 응급법이에요. 결코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슴 통증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더라도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능하다면 문을 열어 구조대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세요. 의식이 흐려질 때는 바닥에 누워 머리를 옆으로 돌려놓으면 기도가 막히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심장은 한번 멈추면 시간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를 몸이 기억할 정도로 연습해 두시라고요. 우리 몸은 놀라울 만큼 강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단 10초도 버티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 있어도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셨다면 누구든 스스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즉 강력한 기침법, 가슴 중앙 두드리기, 합곡혈 자극법은 단순히 응급 요령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되찾는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생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체한 것 같았어요. 잠시 어지러웠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심장은 경고 없이 무너집니다. 가슴이 조여들거나 턱 밑이 당기거나 왼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흐른다면 그건 이미 심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아무런 예고 없이 쓰러집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거나 밤늦게 일을 하다가 혹은 화장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습니다. 그때 혼자 있었다면 생존 확률은 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세 가지 방법을 알고 있던 분들의 생존율은 그보다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심장이 멎어가는 동안에도 자신의 몸을 이용해 혈류를 유지하고 심장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려요.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지만 살아남는 건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세요. 가끔 환자분들이 제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이런 걸 연습한다고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손이 익숙하면 머리는 당황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심장마비가 왔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에 단 5분, 잠시 시간을 내서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하는 동작, 가슴 중앙 두드리는 위치, 합곡혈을 누르는 손의 감각. 이걸 자주 익혀두면 몸이 기억해서 위급한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공유하세요. 특히 배우자나 부모님, 혼자 계신 어르신에게 이 방법을 꼭 알려드리세요. 10초 안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느 날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 중에는 78세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새벽에 가슴 통증을 호소했을 때 아내분이 평소 배우셨던 이 응급처치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기침을 시키고 가슴을 두드리고 합곡혈을 누르며 119에 신고했죠. 그 결과 남편분은 심장 손상 없이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 아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평소에 배워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그 10초가 우리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응급처치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단 몇 초 안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준비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장이 경고할 때 몸이 기억한 그 동작으로 당신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50명 이상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중 절반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생명을 잃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10초의 행동만으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그 10초의 비밀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기침법. 가슴속 깊이 공기를 모아 강하게 내쉬며 심장을 압박해 다시 뛰게 하는 응급 행동입니다. 두 번째, 가슴 중앙 두드리기.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그곳을 주먹으로 1초 간격으로 강하게 두드리세요. 심장의 전도계를 자극해 리듬을 되찾게 해줍니다. 세 번째, 합곡혈 자극법.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에 움푹 들어간 지점을 강하게 눌러 심장과 폐의 경락을 자극하세요. 손끝의 압력이 가슴으로 전달되어 혈류를 안정시킵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10초 안에 시도한다면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지만 그 순간을 준비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생사를 목격하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평소의 작은 준비가 지켜준다. 평소에는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 짧은 지식 하나가 위급한 순간에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 다짐해 보세요. 나와 가족의 심장을 위해 이 세 가지를 연습하겠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하기, 가슴 중앙 두드리기, 그리고 합곡혈 누르기. 이 세 가지를 익히면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가족과 이 영상을 함께 보세요.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친구나 이웃과 공유해 주세요.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장은 기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생명을 허락합니다. 그 행동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예요. 심장이 멎기 전 그 단 10초 동안 포기하지 마세요. 기침하고 두드리고 누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하루하루의 관리, 작은 실천, 그리고 올바른 지식이 100세까지 건강한 심장을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함께 걸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응원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심장 두근거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소 어떤 증상이 걱정되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 주치의 건강TV 실버램프의 이진호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을 위해 내일도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